안녕하세요. 컴퓨터 초보 탈출 6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모장과 워드패드 기본 앱을 다루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앱을 활용해서요, 문서를 작성해 보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하실 때 텍스트 입력하시는 방법과 그 다음 복사 붙여넣기를 활용하시는 방법, 또 문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저장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할 때 무엇이 다른지도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메모장에서는요, 글자에 대해서만 설정하실 수 있다면 워드패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림을 삽입하신다거나 엑셀 차트를 삽입한다거나 다른 개체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워드패드까지 사용 방법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탕화면 준비해 주세요. 바탕화면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메모장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검색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검색 도구 클릭하셔서 메모장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메모장 입력하신 다음에 열기 버튼이나 또는 가장 정확한 앱 리스트에 메모장이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럼 메모장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메모장을 클릭하시게 되면 가운데에 하얀색 종이 하나가 나타나셨을 건데요. 가장 간단하게 글자,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 앱입니다. 그리고 사용한 후에 저장을 하시잖아요. 그럼 저장한 문서는 txt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요. 가장 호환성이 좋습니다. 컴퓨터 윈도우에서도 되고요. 맥에서도 실행이 가능하고 또 스마트폰에서도 실행이 가능하고요. 스마트 기기간 호환성이 좋아서 간단하지만 메모장으로 꼭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글자 크기가 크게 나오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아주 작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설정부터 바꾸고 가겠습니다. 자, 설정을 바꾸시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를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글자 설정은 서식 메뉴입니다. 서식 메뉴 클릭하시고 글꼴 들어가겠습니다. 글꼴 클릭. 자, 저처럼 서식 메뉴와 글꼴을 클릭하셨을 때 현재 제 컴퓨터에 있는 글꼴이 실행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똑같은 글꼴로 맞추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는 기본 바탕체를 기준으로 글자가 써질 것 같습니다. 우리 맑은 고딕체로 변경할게요. 맑은 고딕체로 변경하시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 글꼴 크기는 현재 10포인트이시죠? 굉장히 작은 글씨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48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리스트에 다른 숫자는 없어요. 48 다음에 바로 72인데 나는 60포인트로 글을 쓰고 싶다. 그럼 숫자를 직접 6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리스트에 없더라도 내가 세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48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 자, 저처럼 확인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깜빡이는 커서의 크기가 많이 키워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커서의 크기만큼 글자의 크기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종이가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화 버튼을 클릭하세요. 최대화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전체 화면으로 글자가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럼 저와 함께 텍스트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 꼭 하나 설정해 주셔야 하는 게
바로 서식의 자동 줄바꿈입니다. 자, 선생님들은 서식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자동 줄바꿈에 체크하세요. 클릭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동 줄바꿈을 체크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줄바꿈을 체크하신 분들은요. 한 화면에 끝까지 글자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밑에 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이죠. 저처럼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끝까지 종이에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그 뒤로도 쭉 입력해 보세요. 저는 현재 A를 입력하고 있는데 종이가 밑으로 줄바꿈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크롤바가 옆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종이가 무한대로 현재 가로로 길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면 우리 가로가 꽉 차면요. 종이가 자동 줄바꿈 될 수 있도록 커서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서식에서 자동 줄바꿈을 꼭 체크하세요. 자, 저처럼 설정이 끝나셨다면 이제 저의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텍스트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를 그간 잘 연습하고 계셨다면 어렵지 않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별에는 밤이라는 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적고요. 그 다음 시인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시고 보통 시인은 시 제목의 오른쪽 편에 쓰죠. 이때 스페이스로 이곳까지 가려면 여러 번 누르셔야 하지만 스페이스를 한꺼번에 많이 하는 키 배우셨습니다. 바로 탭 키입니다. 가장 왼편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탭 키를 눌러주세요. 탭 키를 한 번 누르시니까 곧바로 띄어쓰기를 많이 한 것처럼 커서가 많이 이동하셨을 겁니다. 윤동주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엔터 치시고요. 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문장을 쓸 건데요. 계자는 기억을 쓰신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시고 에를 쓰셔야지 여의 계자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줄 바꾸기 하실 때는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되셨을까요? 그 뒤로도 쭉 내용이 있는데 저는 축약하고 바로 마지막 시9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뒤쪽으로는요, 계속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이런 문장이 연이어서 이어지는데요. 저 텍스트를 다 입력하셨으면 복사 붙여넣기로 뒷부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입력이 다 끝나셨나요? 혹시 아직 텍스트 입력이 다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잠깐 멈춰두시고 입력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아래쪽으로 여러 번 연습을 하기 위해서 글씨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폰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분들을 위해서 한 장에 잘 보이도록 저는
폰트를 바꿀게요. 자, 만약에 글자 전체에 대해서 난 변경하고 싶다 하신다면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선택하시는 방법은 클릭하신 채로 드래그. 자, 뒷부분에서 클릭하신 채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내가 선택한 글자에 대해서 색깔을 변경한다거나 또는 밑줄을 친다거나 크기를 바꾼다거나 이런 세부 서식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글에서는 더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고요. 메모장에서는 간단한 서식만 적용이 가능하세요. 그래도 기본은 똑같습니다. 우리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 장에 글자가 있어서 드래그로 선택을 다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우리가 50페이지 정도 되는 대본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대본 같은 경우는 50페이지나 드래그 하셔야 되면 힘들잖아요. 이때 전체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르신 채로요. 손가락 떼지 마시고 A 글자를 눌러보세요. A 글자를 눌러보시면 전체 선택입니다. 올 전체의 앞 글자 A입니다. 컨트롤 A도 전체 선택이세요. 자, 되셨으면 서식을 바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식 가셔서 그 다음 글꼴입니다. 글꼴 클릭. 글꼴 클릭하셔서 저는 28 정도로 다시 변경하겠습니다. 확인. 우리가 선택한 만큼 텍스트 글자가 변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계속 문장이 이어지는데요. 같은 별 하나에 라는 문장을 반복할 거니까 이 문장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문장만 따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컴퓨터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별 하나만 복사하겠다. 클릭하신 채로 드래그입니다. 이때 방향은 상관없으세요. 뒤쪽에서 클릭해서 앞으로 가셔도 되고요. 앞에서 클릭해서 뒤로 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 마우스로 해볼게요. 먼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복사라는 글자를 클릭해주세요. 복사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아무 변화가 없죠? 컴퓨터 본체가 우리 주인이 별 하나를 복사했구나 라고 현재 기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복사한 이 문장을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다시 붙여넣기 꺼내 주셔야 돼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커서의 위치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글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커서를 옮겨보겠습니다. 저는 엔터가 한번 쳐졌기 때문에 클릭으로도 커서가 바로 밑 문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아무리 클릭하셔도 커서가 안 움직이는 경우, 엔터가 한 번도 안 쳐진 경우는 제가 이 아래쪽을 아무리 클릭해도 커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이때 방법 알려드릴게요. 맨 마지막 글자를 클릭하시고 엔터 누르세요. 그럼 커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밑으로 계속 엔터를 한 번 더 눌러볼게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럼 현재 엔터가 네 번째 줄까지 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엔터가 한 번 지나간 자리는요. 곧바로 클릭으로 커서를 이동시키실 수가 있어요. 자, 커서를 이동하셨으니까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 다음 이번에는 붙여넣기입니다. 자, 붙여넣기를 클릭하세요. 되셨나요? 그 다음 뒤에 문장 단어는 다르니까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또 밑에 별 하나를 더 쓰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현재 키보드 가지고 해볼게요. 마우스로 하시는 것과 키보드로 하시는 것 중에 키보드를 더 많이 사용하세요. 키보드가 더 빠르기도 합니다. 컨트롤 V입니다. 붙여넣기. 한번 복사하잖아요. 그럼 계속 컴퓨터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복사해 놓으면 붙여넣기는 100번, 1000번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밑으로 또 컨트롤 V, 또 컨트롤 누르신 채로 떼지 마시고 V입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2번이죠. 요것도 저는 복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복사 붙여넣기 하면 별 하나에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이유는 가장 최근에 복사한 게 별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나는 복사 붙여넣기로 단어를 추가하고 싶다. 다시 한번 어머니를 복사해 주셔야 돼요. 자, 방법은 역시나 블럭 설정입니다. 클릭하신 채로 드래그 하시고 블럭을 설정합니다. 자, 블럭을 설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번에는 복사를요. 키보드로 해볼게요. 컨트롤 C입니다. 카피, 복사하다, 영어로 카피하다 라고 하는데 카피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에 C입니다. 컨트롤 C. 자, 그럼 컴퓨터가요. 별 하나에는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어머니를 가장 최근 복사 단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릭하셔서 이번엔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어머니가 나타나고요. V를 계속 눌러보시겠어요? 컨트롤 누른 채로 V 떼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내가 누른 횟수만큼 단어가 추가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V를 꾹 누르지 마시고요. 살짝만 눌렀다 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처럼 어머니가 너무 많이 들어오신 분들은 한꺼번에 지울게요. 자, 이렇게 저처럼 드래그로 내가 지우고자 하는 어머니만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키 있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삭제됩니다. 저처럼 문서를 다 완성하셨다면 이번에는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 상단에 파일 메뉴를 클릭하실 건데요. 저장하기 전에 문서 이름을 확인해 볼게요. 현재 문서 이름은 제목 없음입니다. 우리가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장하시면서 문서 이름을 정해 주실 거예요. 자, 파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저장이라는 버튼을 누를게요. 이때 단축키는 컨트롤 S입니다. 한글이나 모든 프로그램에서요. 컨트롤 S는 저장으로 사용되는 단축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처럼 어디에다가 저장하고 싶은지 탐색창이 나타납니다. 우리 내일은 폴더 연습을 하실 거니까 바탕화면에 저장할게요. 자, 바탕화면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파일 이름을 보겠습니다. 현재 아스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름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 이름을 클릭하셔서 지워주시고 별 해는 밤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별 해는 밤 1번. 자, 그 다음 텍스트 문서 파일 형식은 txt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저장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그럼 이때 바탕화면에 가시면요. 별 해는 밤 1번이라는 텍스트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도 연습해 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우리가 저장한 1번 파일 있죠. 1번 파일은 그대로 바탕화면에 있고 거기다가 다시 한번 똑같은 문서를 하나 더 저장하실 때 사용하시는 건데요. 보통은 원본 문서가 있고 내가 원본 문서에다가 뭔가 내용을 플러스로 덧붙인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때
원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내가 플러스로 덧붙인 문서를 더 저장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지 않으면요. 원본 자체가 내가 붙인 내용 또는 수정한 내용이 다시 한번 정리되니까 원본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서를 정리하실 때 다른 이름 저장도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추가해 볼게요. 저는 어머님 다음에 감상평 해가지고 이 시에 대한 우리들의 감상 내용을 입력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내용 입력 중 이렇게. 그러면 원본 문서는 별에는 밤 어머니까지였고요. 제가 수정한 문서는 밑에 감상평 내용 입력이 추가된 부분이 확인되실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다른 이름 저장하겠습니다. 상단에 파일 버튼을 클릭, 파일 버튼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다른 이름 저장입니다. 자, 다른 이름 저장 찾으셔서 클릭. 그럼 이때 우리 파일 이름을 다시 한번 물어봐요. 말 그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건지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해주셔야 돼요. 똑같은 이름으로 하시면 이름이 겹친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별에는 밤 2번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름 숫자를 다르게만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저장한 문서는 닫으셔도 언제든지 다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닫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닫아주시면 자, 저처럼 별에는 밤 1번과 2번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번도 클릭해 보시고요. 2번도 클릭해 보세요. 그럼 똑같은 문서인 것 같은데 자, 1번 문서에는 창 다루기 배워보셨습니다. 각각 창의 외곽 부분에다가 마우스 올리시고 위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 1번에는 시의 원본만 있고요. 2번에는 내가 추가한 내용까지 덧붙여서 문서가 새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메모장을 잘 다루실 수 있게 되신 겁니다. 그럼 종료해 볼게요. 닫기 버튼 클릭, 닫기 버튼 클릭. 이번에는 워드패드라는 문서 작성 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작을 사용하셔서 보조 프로그램에서 찾아주셔도 되지만 저는 도구를 활용하겠습니다. 검색 도구 클릭하셔서 워드패드라고 입력해 주세요. 워드패드는 우리 모든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본 앱입니다. 자, 워드패드 열기 클릭. 저처럼 워드패드를 열어주셨다면 메모장과 비슷한 종이를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상단 메뉴를 보면 조금 더 메뉴가 많으실 겁니다. 메모장은 말 그대로 글자만 단순하게 입력하실 때 사용하는 앱이고요. 워드패드는 거기다가 사진이나 또는 개체 삽입, 그림판의 그림까지 우리가 추가적인 요소를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다시 입력하시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원래 별에는 밤 입력하셨던 텍스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텍스트 가지고 오시려면요. 현재 워드패드는 최소화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우리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았던 메모장 별에는 밤 1번을 따닥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 선택 컨트롤 A 그 다음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복사하신 별에는 밤 1번 텍스트는요. X 닫아주시고 바탕화면에 워드패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워드패드를 클릭
자, 컨트롤 V 할게요. 그럼 이렇게 별에는 밤 내용이 다시 적지 않으셔도 입력되셨습니다. 글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나는 글자의 크기라던가 스타일을 변경하고 싶다. 다시 블럭 설정입니다. 드래그 하시거나 컨트롤 A를 누르시거나 전체 선택하신 뒤에 자, 서식을요. 아예 꺼내 놓았어요. 글꼴 항목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자 크기는 포인트 10포인트를 클릭하셔서 눈에 잘 보이도록 크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장과는 다르게 색깔도 우리가 따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나는 주황색으로 하고 싶다.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세부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부분 설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바깥 공간을 한번 클릭하셔서 전체 선택을 취소하시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구역만 다시 한번 블럭 잡으세요. 다시 한번 블럭 잡고 저는 진하게 그 다음 가운데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 버튼입니다. 단락에서 가운데 정렬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단락에 가운데 정렬. 윤동주 시인의 이름은 오른쪽 정렬할게요. 오른쪽 정렬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엔터가 너무 많이 쳐진 경우는 엔터를 한 번씩 지워주셔도 돼요. 엔터 지우는 거 빈 여백 엔터가 있는 곳에서 백스페이스 눌러주시면 되고요. 한글과 더 비슷한 워드패드입니다. 다음 별 하나에 같은 문구가 반복되는 절에서는 제가 앞부분에다가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을 강조해 볼 건데요. 우리 목록 시작 보이시나요? 목록 시작에 삼각형 목록 단추를 클릭하세요. 삼각형 목록 단추를 클릭하시고 앞부분에 번호를 주실 수도 있고 또는 동그라미 앞에 강조점을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나는 없애고 싶다면요. 블럭을 설정하신 상태에서 목록 취소만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자, 목록 시작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모든 내가 넣어놨던 목록 버튼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메모장과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워드패드에서는요. 정말 좋은 게 사진이나 또는 개체 삽입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백, 사진이 들어갈 여백 공간에다가 엔터 치셔서 커서를 옮겨주겠습니다. 자, 저는 아랫부분에 사진 한번 넣어 볼게요. 사진을 넣고 싶다면 삽입의 사진입니다. 삽입의 사진 클릭하시고 나는 사진을 가지고 오겠다.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바탕화면 연습하실 때 하늘 그림을 넣어 놓으셨죠? 하늘 그림을 클릭하시고 열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열기 버튼을 클릭. 자, 그럼 이렇게 문서에 추가로 사진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 조절은요. 사진을 한번 클릭하시면 외곽 부분에 조절점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 조절점을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처럼 크기도 조정 가능하시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 그림판 그림이라는 것도 그려볼 건데요. 자, 우리가 그림판을 보통 잘 사용하지는 않으신데요.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보통 문서 중에서
내 직접 서명이나 사인을 요구하는 문서들이 있죠? 도장 대신에. 자, 그때 어떻게 내 서명을 넣을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워드패드의 그림판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커서가 사진 밑으로 들어온 거 확인하시고 그림판에 그림을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그림판에 그림을 클릭하시는 순간 새로운 앱 하나가 나타나셨어요. 바로 그림판 앱입니다. 우리 여기다가 그림 그리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곧바로 워드패드에 그 그림이 적용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현재 브러쉬 상태이고요. 브러쉬 검정색입니다. 저의 성명 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박나연이니까 제 사인을 제가 마우스로 한다.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신 상태로 그려주시면 이렇게 곧바로 워드패드에 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장은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림판에서 그린 거 보시고 닫기 버튼을 클릭할게요. 닫기 버튼만 클릭해도 이렇게 워드 바로 문서로 입력이 됩니다. 잘 되셨어요? 좋습니다. 만약에 삭제하고 싶다. 클릭하세요. 내가 넣었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다. 또는 지우고 싶다. 클릭하시고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개체 삽입 버튼입니다. 날짜 및 시간은요. 선생님들이 눌러보면 아세요. 날짜 및 시간을 클릭하셨을 때 자동으로 지금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나타납니다. 그럼 표현 방법만 선생님들께서 클릭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문서에 입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개체 삽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패드 앱은 어디에서 만들었을까요? 윈도우의 기본 앱이라고 말씀드렸죠?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워드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개체 삽입을 한번 클릭할게요. 자, 저처럼 개체 삽입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이거 보이세요? 어떤 개체를 삽입할 건지 우리가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어도비의 포토샵, 그 다음 밑으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모든 문서 작성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죠. 이 프로그램들에 있는 개체를 내 워드패드에 다시 입력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호환성이 좋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프로그램 간의 호환성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어디를 보실 거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차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워낙 앞부분이 비슷하니까 선생님들께서 찾기 쉽도록 차트를 꼭 찾아주세요. 리스트의 차트입니다. 찾으셨다면 확인 버튼까지 클릭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차트를 찾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는 순간 자, 엑셀 하나 나타나셨을 거고요. 그 다음 차트가 워드패드에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음식값, 기름값, 숙박비라고 항목명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 숫자에 따라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차트는 음식값, 기름값, 숙박비가 아니고 용돈, 그 다음 경조사비, 생활비 이렇게 항목이 달랐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때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변경하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변경하실 수 있게끔 시트 1번을 클릭하겠습니다. 시트 1번을 클릭. 그럼 데이터가 나타나요. 자, 이 데이터를 이곳 엑셀 시트에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음식값 대신에 나는 음식값 대신에 용돈을 적고 싶다. 그럼 따닥 음식값에 더블 클릭하시고 용돈. 그다음 기름값 대신에 경조사비로 해야겠다.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 경조사비. 마지막 숙박비 대신에 생활비를 하고 싶다. 따닥 숙박비 지우시고 생활비. 그 다음 숫자도 우리가 변경하실 수 있거든요. 숫자도 나는 12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이었다. 2월에도 30만 원이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을 바꾸셔도요, 적용이 됩니다. 그럼 차트 1번 가볼게요. 차트 1번 클릭하겠습니다. 이때 용돈, 경조사비, 생활비, 막대 그래프도 우리 바뀐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엑셀 차트를 이렇게 내가 엑셀 문서에서 수정했다면 나의 워드패드에 잘 들어갔는지 보셔야겠죠. 맞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닫아줄게요. 그럼 이때 우리 워드패드에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우리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실 때는 대부분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단축키로 저장해 볼게요. 컨트롤 S입니다. 컨트롤 S를 누르시는 순간 어디에다가 저장할 건지 저장 위치를 물어봅니다. 이때 우리 문서 말고요. 바탕화면에 반드시 저장해 주세요. 저희가 내일 배우실 폴더 관리에서 활용하시려면 바탕화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바탕화면 클릭하시고요. 워드패드 같은 경우는 확장자명이 RTF입니다. RTF.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스마트 기기에 보내야 되는데 워드패드가 현재 다른 스마트 기기에는 안 깔려 있을 것 같다. 그러면요. 파일 형식을 바꿔주시면 돼요. 클릭하셔서 가장 호환성이 좋은 TXT로 바꿔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어느 프로그램에 보내시던지 잘 읽히실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워드패드 컴퓨터에서 다뤄볼 거니까요. 그대로 RTF 유지하고요. 자, 문서 이름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동주라고 입력할게요. 자, 윤동주 입력하시고 저장입니다. 저장 클릭. 자, 저장까지 완료되셨다면 닫아보겠습니다. 상단에 닫기 버튼을 클릭할게요. 클릭.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만드신 문서 3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장으로 만든 문서는요, 종이처럼 나오고요. 워드패드는 보시면은 워드 앞 글자가 붙어 있는 종이 아이콘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잘 되셨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내용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별에는 밤을 다 못 적으셨어도 저장하는 방법, 그 다음 각각의 앱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앱 안에 내용 확인 또는 앱 활용법을 더 중요하게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